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봄 관광 주간을 앞두고 평창군이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방선 오토 캠핑장, 대관령 삼양목장 전망대와 양모리 관람, 봉평 효성 문화마을, 허브나라, 또 국내 최초 탐사형 동굴인 백룡 동굴 등 평창 관광 명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푸르른 5월을 맞이해 평창 투어를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햇빛 7배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에 새로운 물류 창고가 조성됐습니다. 평창군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물류 창고 조성 공사를 추진해 지난 21일 준공식을 가졌는데요. 상인들은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평창 올림픽 시장에서는 물류창고 조성공사 준공식이 개최됐습니다. 물류창고는 부지 851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360제곱미터로 세워지는데요. 이곳에 물류창고를 비롯해 저온 저장고, 냉동고, 부대시설, 지게차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메밀 붙이기를 가지고 주로 하고 계신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메밀 붙이기 소재들을 관리하시기 어려워서 각자 상가들이 별도의 건물을 사가지고 배출을 저장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저희가 착안해서 가까운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좋은 창고를 지어준다면 상인들에게 상당히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구상하게 됐고 오늘 국가의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올림픽 시장 상인들은 그동안 농산물 등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취약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재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렸는데요. 물류창고 건립으로 상품 관리와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상인들에게는 다방면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상인들 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개별로 이제 물품 보관하고 저장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개별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저온 저장가 많이 아쉬워했는데 이제 이번에 군에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평창 올림픽 시장은 1955년에 개설된 역사 깊은 전통시장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앞서 시장 이름을 바꾸고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성화 시장으로 선정돼 시장의 명품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상인들의 사진과 연락처가 붙어 있어 더욱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고랭지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와 강원도의 개성 있는 특산물을 만날 수 있는 평창 올림픽 시장. 이곳은 평범한 재료에 특별한 정이 더해져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눈과 입 그리고 마음까지 즐거워지는 이곳 평창 올림픽 시장. 새롭게 조성되는 물류창고 준공을 계기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명품 재래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 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과 한국 IBM은 지난 23일 스마터시티 챌린지 평창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로 구성된 IBM 스마터시티 챌린지 평창 프로젝트 팀은 지난 3주간 평창군의 현안 분석에 전념했고 이를 바탕으로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도출했습니다. 평창군은 휴양 관광 레저 스포츠 도시 비전과 평창군 내 남북 간 관광 산업의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유산을 창출하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 목표로 삼았습니다. IBM 스마터시티 챌린지 팀은 수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가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평창군에 관광을 오게 되는 여정으로 4단계로 나눴는데요.
구상과 계획, 여행 공유의 각 단계별로 현재 여행자가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해 긍정과 부정을 분석함으로써 관광 산업에 필요한 우선 집중 발전 영역을 도출했습니다. IBM은 마케팅 전문 역량 구현, 디지털 상위 노출 향상, 데이터와 분석 활용, 고속철도 개통 대비, 남북 간 균형 관광 발전 등 5대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권고안을 평창군에 제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는 IBM 본사의 검토를 거쳐 전달될 예정입니다. 평창군은 IBM의 최종 권고안이 전달되면 적합성,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21일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2015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 대상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온 저장고의 지원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저온 저장고 보조사업 대상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6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농산물 저온 저장고 91동 1324제곱미터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인들의 수요 조사 결과 308동을 신청해 계획 대비 217동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창군은 고품질의 농산물 출하와 유통 조절을 위해 저온 저장고의 역할이 커지면서 농가들의 수요도 폭증하고 있다며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최대한 지원해서 우수한 농산물 출하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 의회는 지난 20일 제209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계획 협의 등 안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군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습니다. 군의회는 특히 이번 회기부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방법을 개선해 주요 투자 사업, 민원지 확인 활동 등을 실시하고 활동 종료 후 일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평창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원도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차지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벌여 2월 체납액의 37%를 징수했습니다. 이는 강원도 목표인 30%를 7%나 초과 달성한 수치이며 체납액 규모도 지난해 지방세 부과에 623억 원의 2.6%인 16억 원에 그쳐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강원도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평창군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2주간 현장에서 잠복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도내 최고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도에도 평창군 세무 공무원이 더욱 분발해서 3연패를 달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평창군 지부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식품 접객업 기존 영업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1일 봉평면 다솜관에서 열린 위생교육에는 심재국 군수를 비롯한 봉평면 식품 접객 기존 영업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과 원산지 표시의 올바른 이해, 식품의 안전관리, 식중독 예방 홍보 요령, 나트륨 저감화 실천 교육과 식품위생법규, 시책 소개 등 위생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은 음식문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외식업소 영업자 스스로의 자율 실천을 새로이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다양한 국제 행사에 대비해 손님 맞이 자세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평창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창분관에서는 지역 주민과 장애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 전시회를 마련했는데요. 해냄 평생학교에서 한 해 동안 준비한 문학과 미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들의 해냄 작품 전시회,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3일 평창제일교회에서는 우리들의 해냄 작품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창분관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해냄 평생학교에 다니는 장애인들의 작품을 모아 선보이는 자리였는데요. 지역 주민과 장애인 200여 명이 현장을 찾아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2011년부터 평창군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냄 평생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가나다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일기를 쓰시기 시작하시면서 장애인분들이 속에 있는 애환이라든지 본인들이 어려운 상황 또 어려움을 이겨낸 상황에 대해서 글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거쳐서 이분들이 오늘 그런 글들을 잘 바꿔서 오늘 문집으로 발간하게 됐고요. 해냄 평생학교에는 현재 문학, 음악, 공예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9개의 강좌를 개설해 지역 내 장애인들이 여가 문화를 체험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냄 평생학교 학생들이 만든 공예 작품 50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직접 만든 도자기에 심어진 다육식물들과 알록달록한 한지공예, 그리고 퀼트와 아쿠아 작품들이 시선을 끌었는데요.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노력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퀼트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만드는데 이거는 하루에 빨리 못 만들고 이제 다 만들 때까지 여러 사람이랑 만드니까요. 즐겁고 재밌어요. 문해교실에 다니는 15명의 학생들은 가슴속 애환을 담아 시 60편을 작성했습니다. 해냄 작품 전시회를 계기로 이를 모아 문집을 발간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이들 중 5명이 무대에 나와 직접 작성한 시를 낭독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지닌 마음속 어려움은 물론이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과 감사를 느끼는 모습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분은 정말 좋았고요. 보람된 하루였고 전 시를 잘은 못 지우지만 한쪽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저는 비록 눈을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분을 주고 기쁨을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제가 저한테 도움이 된다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평창분관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해냄 평생학교 학생들의 문화체험과 장애인 사회심리재활 사업비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만큼이나 아주 분위기도 좋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 문화작품 활동을 이렇게 왕성하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가 정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냄이라는 이름은 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해냄 평생학교 학생들은 이곳에서 갈고 닦은 재능을 다시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향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정성스레 준비한 작품을 선보인 우리들의 해냄 전시회. 앞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해피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평창의 소식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